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주말 동안 남가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여전히 미집계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당국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지속적인 방역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동안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이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1,476명, 사망자는 23명입니다. 하루 평균 2,000명에 육박했던 지난주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50세 미만 젊은 층을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의 68% 상당이 50세 미만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야외 활동이 잦은 연령대일수록 코로나19 확진 판정률이 오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며 병원 입원 환자 수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지역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856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날인 토요일 집계된 1,904명, 그제인 금요일에 집계된 2,002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오랜만에 LA 카운티 병원들의 환자 수용 한계치인 1,900명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주말 동안 오렌지 카운티 역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558명으로 전날인 토요일에 집계된 637명에 비해 59명 줄어들었고 사망자는 2명을 나타내 전날 집계된 31명에 비해 29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 병원 입원 환자는 664명으로 전날인 토요일에 집계된 546명에 비해 8명 늘어났습니다. 연일 무섭게 오름세를 나타내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말 동안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고 불법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각 카운티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남가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곳곳에서 산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리버사이드 지역에 발생한 산불은 나흘째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산등성이가 거대한 불에 휩싸여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낀 듯 대기는 뿌였습니다. 슈퍼탱커라 불리는 비행기가 붉은 소화염료를 뿌려보지만 불길이 거세 속수무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애플 산불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6,450에이커가 불탔습니다. 이번 산불로 최소 건물 2채가 전소된 가운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2,500여 채가 위협을 받고 있어 8,0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It all relies on the wind and the heat today, and so we're just praying that everybody's safe and everybody that stayed here and didn't leave, that we're all safe and we're all packed and ready to go.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2,260명의 소방관을 투입했지만 진화율은 오늘 오후 기준 5%에 불과합니다. 산불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방화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오후 LA 북부 고몬 지역의 5번 프리웨이 인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로 200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말 사이 남가주 곳곳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와 폭염이 남가주 지역을 강타하며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올랐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백악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미 전역에 코로나 청정 지역은 없으며 코로나가 확산 중인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지난 3주간 14개 주를 둘러본 결과 집중 발병 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온 사람은 누구나 감염됐다고 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 4월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와 도시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 시골이라 해도 자유롭지 않다고 권고했습니다. 각 주와 지역사회는 바이러스 확산을 근거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산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술집에 가지 말고 파티나 대규모 행사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발병률이 높고 여러 세대가 거주할 경우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정말로 고려해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개학 문제와 관련해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의 말을 지지한다며 안전하게 학교를 다시 열 수 있도록 당장은 원격 수업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남부지역 확산은 지난 5, 6주 전 경제봉쇄 해제 후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며 2차 확산은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행정부의 대응을 계속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총영사관 청사가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면서 폐쇄됐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이 확인돼 보건 안전을 위해 오는 금요일까지 민원실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 측은 직원이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해당 직원은 확진자와 최소 일주일간 숙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영사관 건물 전체는 현재 방역 작업에 들어갔으며 오늘부터 총영사관 전 직원은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양파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 사태가 중가주 베이커스필드에 위치한 톰슨 인터내셔널사의 붉은 양파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캘리포니아주에서 47명, 전국적으로 34개 주에서 400여 명의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CDC는 주민들과 식당 등에 이 회사에서 생산된 붉은 양파는 물론 재배하다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흰 양파와 노란 양파 등 모든 종류의 양파를 먹지도 판매하지도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가을학기 대면 수업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감염률이 3% 미만일 경우 공립학교 문을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빌 더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지난주 대면 수업 세부 시행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일주일 평균 확진율이 3% 이상이면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한 교실에서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실을 14일간 폐쇄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합니다. 또 해당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14일간 자해격리에 들어가야 하며 같은 학교에 각기 다른 교실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학교 건물 전체가 2주간 폐쇄하고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마스크 착용, 건물 소독,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몸이 아픈 학생을 위한 격리실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5일 중 하루에서 3일간 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됩니다. 만일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받게 하고 싶다면 분기별로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신청 마감일은 8월 7일까지입니다. 지금 10명 이하로 8명에서 9명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실 자체를 다 대체하고 그래서 그 60feet, 사방 60feet에 떨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안을 다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8월 첫 번째 주에 뉴욕시 공립학교 대면 수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